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모페스토 23회차 K리그 6경기 분석 및 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무관중이다 보니까 이길 팀들이 특히 강팀들이 이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지난 시즌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이변의 빈도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일단은 주중에 FA컵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FA컵이 있는데, 일단 서울과 수원, 울산과 전북 이 4개 팀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부터는, 어, 이 3라운드를 치르지 않고 주중에 3라운드인데 4라운드부터 치르기 때문에 이 4팀은 안 그래도 강팀인데 또 체력적인 이득이 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3라운드이기 때문에 지금 FA컵에 출전을 하는 다른 K리그 1 팀들도 결론적으로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리긴 하겠지만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체력적인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발매가 금요일부터 되기 때문에 현재는 투표율을 포함하지 않았고요. 투표율에 따라서 배팅이 최종 픽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경기력 위주로만 조금 접근을 했고 조금 간단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2위 울산 대 10위 인천의 경기인데요. 울산은 전북에게 2대0 패배, 인천은 서울에게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기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연승이 끊겼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만석 감독이 사퇴를 했고 또 유상철 감독이 오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는 의료진이 이제 만류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그 유상철 감독은 결국에는 다시 복귀는 안 하는 것으로 일단 당분간은 복귀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호석 선수 그리고 지원학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된 상황인데 일단은 이 부분은 이 선수들이 출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길라르 선수가 인천에 복귀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적설이기 아직 오피셜리 뜬 것도 아니고 이적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경기 같은 경우에는 울산은 4승 1패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5패로 리그에서 7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을 비교했을 때 울산이 일단 뒷공간을 좀 내주고 풀백의 측면 공간 풀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격 가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좌우측에 있는 서령우 쪽보다는 김태환 선수 쪽이죠. 높은 라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측면 공간 등이 있긴 있습니다. 가끔씩 내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공간을 노릴 만한 선수가 현재 인천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원학 상태를 봐야겠지만 무구사까지 없는 인천의 모습은 현재 좋진 않아 보이고 정상 키퍼가 아니었다면 지난 경기 서울에게도 실점을 좀 많이 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마하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으로 최근에 이지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 경기는 인천의 측면과 중앙 공간을 봤을 때 울산의 김인성, 김인성이 지난 경기에서 결정력이 아쉽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결정력이 아쉬웠어도 그 찬스 자체를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김태현 선수도 있고 이런 이 두 명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 인천의 측면 공간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중앙 공간에서의 중거리는 윤빛가람의 중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 패배의 서력을 인천에게 갚아줄 것으로 보이고 울산의 입장으로서는 이 경기는 또 잡아야 되죠. 꼴찌팀인 인천에게 무승부를 하게 되면 또 전북과의 승점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우승 경쟁을 하기 위해선 리그 초반부터 승점을 잘 쌓아야 되는 그런 울산으로 보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와 중거리밖에 없는데 울산의 수비진 그리고 조현우 선수를 뚫어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불트리트 선수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인천을 뚫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천이 유상철 감독 선임 문제로 이 인천의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K리그 다른 팬분들한테도 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8연패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재 투표를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몰린다면 조금 이변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제 생각은 일단 경기력 쪽을 조금 더 참고를 하고 울산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6위 강원 대 11위 부산의 경기인데요. 강원은 대구에게 2대1 패배, 부산은 성남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조지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부산은 경남의 김승준 선수가 임대로 이제 오피셜이 났습니다. 한지호 선수와 맞임대로 이렇게 교체가 됐고요. 김승준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K리그 또 토토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발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부산의 김병호 선수 자리 쪽으로 아무래도 이정엽과 이동주는 굳건한 주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병호 선수 쪽이 김병호가 찬스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런 결정력이 아쉬운 부분에서 김승준 선수가 그 자리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일단 최근 5경기 같은 경우에는 강원은 1승 1무 3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부산은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다소 많은 느낌입니다. 두 팀을 봤을 때 비슷한 점을 꼽자면 두 팀 다 찬스들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아쉬운 모습이 있고요. 강원보다 부산의 결정력이 더 떨어지긴 합니다. 수비적으로도 두 팀 다 측면 공간,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을 부산의 이동준, 김병우, 이정엽 이 세 명의 공격보다는 고무열과 김승대, 김경중의 결정력이 오히려 더 좋다. 또 조재환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봤었을 때는 강원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중거리의 한 방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김수범 선수가 왔는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두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호물로의 중거리 외에는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 그런 호물로의 중거리도 결론적으로 팀으로서 만들어낸 그런 찬스가 아닌 호물로의 개인 능력으로 중거리로 득점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원이 연패를 하고 있다는 점과 말씀드린 결정력, 부산의 결정력과 역습이 강원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에서 강원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하고요. 강원의 고질적인 문제는 경기력만 좋고 결론적으로 득점은 안 나오고 선제 실점을 하고 나서 후반전에 또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점이 강원에게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이 박종호 선수를 기용하지 않고 권혁규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공격적으로는 더 위협적이긴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조금 더 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경기 투픽을 쓰기에는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단통으로 간다면 부산의 결정력과 강원의 이현식 선수의 침투, 김승대, 그리고 고무열, 김지현 등 강원이 선제 실점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제 실점을 하고 있는데 선제 실점을 이번 경기에서 잘 준비를 해와서 그런 부분도 강원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강원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원의 단통 승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승준 선수가 맞지만 바로 경기에 투입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해요. 일단 김승준 선수가 어느 정도 한 주 정도는 조금 적응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2 수원 대 9위 서울의 경기인데요. 수원은 상주에게 1대0 패배, 서울은 인천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서울은 황현수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고요. 이 경기는 일단 슈퍼매치긴 한데 K리그 팬분들은 이번 시즌 슬퍼매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두 팀 다 하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슈퍼매치 자체가 승리하는 팀에게 있어서 분위기 반전이 조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팀에게 있어서 조금 중요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지는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는 팀의 사기가 굉장히 또 꺾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윤영선 선수가 PK를 페널티킥을 내주긴 했지만 그 외에는 이번 시즌에 김난춘 선수보다는 나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오스마르 선수의 복귀, 윤주태의 득점, 박주영의 존재 등은 서울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드리아노 선수는 가끔씩 번득이는 장면 외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아드리아노 선수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은 다시 3백으로 복귀를 했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헨리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명준세 선수가 수비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기훈의 킥력 그리고 김민우의 침투는 좋았지만 후반에 계속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이고요. 무승부에 조금 만족하려는 그런 모습도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 다 중거리와 세트피스가 좋고요. 수비적으로는 서울이 이제 크로스 공격과 공간을
특히 측면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측면과 뒷공간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우영 수석 코치가 오고 나서 서울이 조금 분위기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스마르가 복귀한 점에 있어서 수원보다는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이 서울의 측면 공간을 공략할 만한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는 서울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슈퍼매치라는 점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황현수가 교체 아웃이 돼서 이 경기에 출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원정에서의 연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기훈의 뜬금 중거리나 세트피스에서 수원이 의외로 또 득점을 만들어내서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우는 가장 큰 이유는 수원이 잘한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서울이 잘한다라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없기 때문에 서울을 믿지 못해서 일단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서울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투표율이 조금 균등하게 분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33이나 한 334나 이런 식으로 좀 균등한 게 분배가 될 것 같은데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면 지우기는 조금 아까울 것 같아서 분배가 됐었을 시에는 이제 서울 사이드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분배가 되면 단통으로 갈 것 같아요. 9번째 경기입니다. 3위 상주 대 1위 전북현대의 경기인데요. 상주는 수원에게 1대0 승리, 전북은 울산에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김보경 선수가 부상이고요. 조규성 선수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주는 3승 1무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전북은 5승으로 5연승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 단 1패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 봤을 때 일단 데이터적으로는 무승부의 확률이 조금 적기 때문에 무승부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어려운 경기로 보이고요. 두 팀 다 최근 분위기 그리고 두 팀 다 꾸역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강상우 선수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압박과 역습, 세트피스와 측면 특히 측면은 문선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미드필더로 나오긴 했지만 이런 문선민과 강상우의 측면 또 세트피스에서도 오세훈의 역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주고요. 중거리 역시 좋은 모습입니다. 교체로 들어온 문창진 저는 지난 그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창진 선수가 굉장히 또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선수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측면과 뒷공간을 노출하는 모습이 지난 경기에서도 있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전반 초반에 상대팀의 퇴장이 있어서 경기를 조금 쉽게 풀어나갔고요. 별다른 모습은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쿠니모토와 한교원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 외에는 좀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신영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팀이 한 명이 적었는데도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풀어가는 모습은 좀 아쉽긴 했고요. 오히려 상대에게 찬스를 내줬던 상대에게 조금 한 명이 적은 팀 상대로 좀 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수비적으로는 측면과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전북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지난 경기는 한 명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크게 보이진 않았고요. 일단 이 경기는 두 팀 다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전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북은 어떻게 보면 K리그에서 울산과 같이 더불어서 가장 좋은 팀의 그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정적으로도 유리한 상주는 또 FA컵을 치르기 때문에 그런 전북이어서 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두 팀의 차이는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뒷공간과 측면을 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뒷공간과 측면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전북보다 상주가 더 좋아 보이죠. 전북은 글쎄요. 한교원 선수가 굉장히 좋지만 그렇게 엄청 빠른 선수는 또 아니어서
또 반면에 상주 같은 경우에는 강성우의 폼이 워낙에 좋고 또 이런 측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습을 활용할 수 있는 문선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주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변의 가능성도 많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력적으로는 전북이 또 꼬역승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경기는 이변으로 완전히 트는 것보다는 저는 안전하게 상주의 무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이 무승부가 적어서 승패 또는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울산은 이 슈퍼매치 앞서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슈퍼매치를 지우지 않는다면 이 경기를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번째 경기입니다. 8위 성남대 5위 포항의 경기인데요. 성남은 부산과 1대1로 비겼고요. 포항은 강주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성남은 이창용, 최지묵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했고요. 일단 연패를 끊어내긴 했습니다. 최근 5경기는 성남이 1무 4패로 홈에서 4연패를 하고 있고요. 포항은 3승 2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선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퐁당퐁당으로 승패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또 승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고 이번 시즌 처음으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팔로세비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 자리에 심동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일루첸코가 조금 받으러 내려오고 수비를 끌고 내려오면 그 공간, 수비가 딸려 나오는 그 공간으로 심동훈 선수가 침투하는 모습이 굉장히 또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또 돌아온 오범석 선수가 좀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출전을 했습니다. 세트피스와 중거리, 압박이 좋은 포항이고요. 이번 시즌 첫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2명이 일단 퇴장을 당했고요. 김영광 선수의 선방, 김영광 선수는 약간 거의 지금 제2의 전성기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생각해보면 거의 한 10년 됐나요? 이제 QPR에 세자르 키퍼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 QPR의 세자르 키퍼처럼 수비가 너무 밀리니까 이 팀이 밀리다 보니까 강제로 이제 선방쇼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모습이 없었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공권을 좀 내줬고 좀 세트피스가 불안한 모습은 여전히 있긴 합니다. 일단은 크로스 공격에서 조금 약하고 중앙 공간, 측면 공간을 내주는 등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포항 같은 경우에도 수비가 이제 세트피스가 불안한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중앙 공간, 측면 공간도 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 분위기가 좋은 포항과 좋지 않은 성남의 대결인데요. 두 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는 성남이고 홈에서 연패를 하고 있는 성남, 반면에 원정에서 연승을 하고 있는 포항의 대결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나 흐름적으로나 포항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상호 선수가 지난 경기 교체로 출전을 했고 또 일단은 2명이 퇴장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인 부분보다 수비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나상호 선수의 제대로 된 역할이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포항의 측면 공간을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상호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양동현 선수, 이스칸데로프 선수 역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을 보고 성남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점은 성남이 세트피스에서 조금 불안하고 측면 공간 그리고 크로스 공격이 약한 모습이 있는데 포항은 일루첸코나 팔라시오스, 송민규 이런 사이드와 그리고 중앙에서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일루첸코가 있기 때문에 실점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7위 광주 대 4위 대구의 경기인데요. 광주는 포항에게 2대0 패배, 대구는 강원에게 2대1로 이겼습니다. 최근 5경기 광주는 3승 2패, 대구는 4승 1무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광주는 엄원상, 펠리페, 윌리안의 공격진, 그리고 우측에서의 김창수가 좋고, 대구는 역습과 세트피스가 좋죠. 그래서 에드가 라인, 대세가 라인인데 제가 오타로 이제 모바일로 적다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에드가, 그리고 세징야, 그리고 김대원, 이 3명의 대세가 라인, 그리고 우측에서의 정승원은 이번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성용 키퍼가 오면서 이제 안정감까지 조금 생긴 그런 대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측면 공간, 그리고 뒷공간, 중앙 공간을 좀 내주는 점이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모습이 있고 중앙 공간, 측면 공간 이렇게 비슷하게 중앙과 측면을 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광주보다는 대구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광주가 근데 최근 분위기가 어, 굉장히 좋은 대구 상대로 라인을 과연 올릴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수비 후 역습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 광주가 울산 그리고 전북 상대로도 이런 선수비 후 역습으로 좀 잘 막아냈고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도 있었고 또 비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울산에겐 비기고 전북에겐 패배를 했죠. 그래서 잘 막아냈었던 그런 광주의 모습이 있어서 라인을 내린 광주 상대로 대구가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구의 좋은 분위기가 한 번쯤 꺾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광주가 역습으로 득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을 보더라도 현재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의 모습을 봤었을 땐 대구 상대로 광주가 이기기에는 조금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대구가 원정이라는 점과 광주의 역습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구가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광주의 단통 무승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대구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죠. 경기력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최종픽까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경기죠. K리그 6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내일 EPL 8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